자, 그 사이에 8강 대진이 나왔습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갑니다. 16강 8강 연속해서 맨체스터 팀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른 대진은 아스날 팰리스, 뉴캐슬 브랜트포드, 사우스햄птон 리버풀이고요. 맨유는 이제 홈에서 반 니스텔로이 감독 대행 체제에서 레스터 시티의 5대2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고 카라바오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라인업에 꽤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손흥민수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죠. 자, 비카리오 골키퍼 앞에 포백은 오른쪽부터 아츠그레이, 로메로, 드라구신, 그리고 왼쪽 풀백에 우도기 대신에 반더벤을 선발로 내세웠어요. 스펜스까지 이탈한 상황에서 레프트백 백업이 없는 토트넘인데, 우도기한테 휴식을 주는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전 센터백을 그쪽으로 옮겨 쓴다는 거는 나름대로 플랜 B를 좀 활용을 해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결국 이게 이날은 좀 악수가 됐습니다. 반더벤이 햄스트링 붙잡고 교체 아웃이 됐어요. 전반 14분 만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우도기는 휴식도 제대로 못 취하고 몸도 제대로 못 풀고 들어왔고, 반더벤 부상 상태가 어떨지 지금 몰라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잃는 게 많은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이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반더벤의 이탈은 상당히 좀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리하게 스프린트 압박하는 팀이잖아요. 전방위적으로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가만히 서 있는 골을 못 보는 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철학인데, 이런 상황에서 반더벤을 굳이 레프트백에 기용을 해가지고 더 무리하게 만든 이유가 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알다가도 모를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3미들에는 벤탄쿠르, 셉셉이, 사르가 나왔고요. 메디슨이 이날 쉬었습니다. 3톱은 존슨, 솔랑키, 그리고 베르너가 다시 선발에 복귀를 했습니다. 2007년생 마이키 무어에도 밀리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이제 무어가 역시 좀 애송이다. 이걸 좀 지난 경기 확인했기 때문에 이날 베르너가 선발로 다시 나왔는데요. 와, 제 개인적으로 토트넘 온 뒤로 베르너 가장 잘한 경기가 아닌가. 물론 전반전 한정, 후반전엔 또 본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전반전에 진짜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일단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이 골 장면이 진짜 이거 베르너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골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토트넘 속공의 천병 역할을 아주 잘해주면서 추가골 기회도 여러 차례 만들었습니다. 물론 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골 장면 같은 경우는 일단 셉셉이가 수비 뒷공간으로 기가 막히게 찔러준 것도 사실입니다만, 베르너의 마무리는요, 와, 이게 되는 선수였단 말이야?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주 깔끔하고 위력적인, 정말 잠 덜 깨고 보면 왼쪽에 손흥민 나왔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스피드는 뭐 워낙 베르너가 장점이니까 스피드도 대단했고요. 그리고 이 첫 골 장면에서 정말 판단력과 또 슈팅의 어떤 테크닉이라던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주 뭐 이날 오르테가 골키퍼가 굉장히 슈퍼 세이브를 많이 했는데, 그 오르테가 골키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멋진 그런 슈팅이 나왔고요. 그런데 후반에 골키퍼하고 1대1 찬스 있었는데 이거 놓칠 때는 베르너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무튼 입스 우려까지 얘기가 나왔던 선수잖아요. 그런데 비록 전반 한정이긴 하지만 무려 맨시티를 상대로 골도 넣고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장점이 뭔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경기를 했다는 거는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토트넘한테.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르나가 부진했던 시기가 워낙 길었고, 최근에 보면은 골문 앞에서 특히 굉장히 좀 기가 죽어있는, 자신감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요 골 하나가 앞으로 베르너에게 많은 걸 좀 달리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안 그래도 선수 부족한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그런 득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경기는 토트넘이 전반 25분이었죠. 그리고 세피스 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팀인데, 이날 전반 25분에 그 코너킥에서 아주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날 셉셉이가 2도움했습니다. 셉셉이의 코너킥에서 이어진 찬스를 파페사르가 어마무시한 중거리 슛으로 원더골을 박아 넣었어요. 야, 이거는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보시면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캡처 그림 보시면 저 위치에서 정말 조준해가지고 이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이게 휘어져 들어가는 그 궤적이 보이는데, 정말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그 구석으로 정말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골이 나오면서 무려 전반 25분 만에 무려 맨시티를 상대로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토트넘 모습 보여줬고요. 그런데 전반 막판에 이날 맨시티가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거의 유일하다시피
굉장히 좋은 아주 폭주를 하던 멋진 활약을 펼쳤던 선수가 있는데 마테우스 누네즈입니다. 왼쪽 윙어로 나왔는데 이 친구의 만회골로 이제 2대1이 됐고요. 그 뒤로 양팀 추가골이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아치그레이가 이날 그 라이트백 나왔거든요. 포로 휴식 취하면서. 근데 아치그레이 같은 경우에 볼을 잡고 나가거나 아니면 그 패스 게임 하거나 후방 빌드업 하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선수인데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좀 불안 요소가 많더라고요. 이날 그 마테우스한테 전반에 너무 발렸습니다. 굉장히 불안했고요. 그리고 후반전 들어온 뒤에는 베르너가 다시 우리가 아는 베르너로 돌아왔고 히샬리송이 교체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각각 최소 한 번씩 경기를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득점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솔랑키 같은 경우도 연계에 많이 주력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물론 맨시티 상대로 2골 넣었으면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좀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토트넘의 경기 상황이었습니다. 주도는 맨시티가 많이 했지만 토트넘이 잘 버텨내면서 역습 속공 상황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찬스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좀 너무 많이 놓쳤기 때문에 아무튼 이날 경기장에는 아주 반가운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건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요. 눈에 띄는 옷차림으로 사복 차림으로 경기장에 오는 일이 흔치 않잖아요. 근데 좀 굉장히 약간 반가운, 근데 좀 눈에 띄는 이런 복장으로 그 SNS 보니까 외국 분인지 한국 분인지 모르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사복 입는 것들을 다 이렇게 따와가지고 이게 어떤 브랜드 얼마고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보니까 요 코트가 저는 엄청 좀 화려해가지고 비싸 보였는데, 그러니까 뭐 싸진 않지만 생각보다 100만 원대 뭐 초반인 것 같던데. 아무튼, 네. 이 모습으로 나와서 경기 전에 선수들 몸풀 때도 그라운드에 나와가지고 선수들하고 또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주장답게 특히 사라하고는 진한 포옹하는 장면, 나왔었고요. 여기서 그 원더골 스멜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좀 심어줬나? 네. 손흥민 선수가 이날 그 인사 나누고 나서 계속 경기장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화면에도 잡혔었는데 뭐 징크스라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확실히 맨시티 입장에서는 손흥민, 그러니까 토트넘 원정으로 아는데 손흥민이 있다? 이거는 거의 뭐 필패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난해 FA컵에서 맨시티가 토트넘 원정 무승 징크스를 끊었는데 가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 없는 경기였거든요. 그 FA컵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뭐 약간 미신처럼 느껴지는 뻘손이긴 합니다만 정말 펩 감독 입장에서는 이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 원정 오는 거는 이거 안 되겠는데? 뛰든 안 뛰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자, 이날 양 팀에서는 부상자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반더벤에 이어서 베르너가, 맨시티에서는 사비뉴가 부상으로 좀 아웃됐는데요. 아무튼 뭐 좀 그런 좀 타격에도 불구하고 이날 토트넘 승리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맨시티가 생각만큼 그렇게 막 어린 선수를 대거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유스급 선수들 막 내고 하지 않고 이날 이제 2선에 투입이 됐던 좀 그 무명급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죠. 메가티 선수하고 오라일리 선수. 메가티 같은 경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임대가 돼서 2시즌 동안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고 메가티 말고 이 오라일리 같은 경우도 이제 청소년 대표로 잉글랜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던지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고 맨체스터 시티 1군의 스쿼드 자체가 이렇게 뎁스가 있진 않기 때문에 좀 로테이션을 하는 차원에서 이날 벤치에 앉아있는 홀란을 계속 잡아줬는데 홀란 계속 웃으면서 여유있게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선수들이 좀 휴식을 취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준 개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르테가 골키퍼 이날 선방 수쇼를 엄청 보여줬고요. 포백에는 아케 디아스, 스톤스, 뭐 리코 루이스, 그리고 균도안, 그리고 또 사비오, 누네즈, 필포든 뭐 이런 선수들, 그리고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 역시 뭐 베르나르도 실바라든지 상당히 주전 선수들이 또 뒤늦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전력적으로 좀 앞선다고 볼 수 없는 라인업 대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카라바오컵에 대한 우승 가능성을 이어가려고 했던 과르디올라 감독의 의지를 상대로 해서도 이렇게 좀 2골이나 넣고 승리를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수들에게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성과라고 보고요. 후반에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맨시티에게 실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성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토트넘에게 지면서 맨시티는 카라바오컵 16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인업을 이렇게 짜도 공격을 엄청 앞으로 몰아치면서 하던데 펩 감독이 토트넘한테 이 축구를 안 줬고도 이기는 그런 그림을 진짜 원하는 게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토트넘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인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했다. 그 뒷공간이 많이 발생을 또 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베르너 선수가 전반에 진짜 좋았죠. 보는 재미를 줄 정도로 정말 시원시원한 침투, 또 경기장을 폭넓게 또 전환 패스를 과감하게 시도를 하는 토트넘의 역습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보는 재미가 있었고요. 근데 올 시즌에 셉세비가 정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주말 빌라전 앞두고 그 반가운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반더벤이 다친 게 타격이 너무 크긴 합니다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도 당연히 반가운 부분이고 제가 미뤄 짐작컨대 이렇게까지 경기장에 나온 이상 빌라전 복귀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지 않나.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뭐 일단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라바오컵 손흥민 선수의 프로 첫 우승 트로피 가능성이 맨시티를 잡으면서 한껏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8강, 4강, 결승 3번만 이기면은 카라바오컵 우승합니다. 자, 그 사이에 8강 대진이 나왔습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갑니다. 16강, 8강 연속해서 맨체스터 팀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른 대진은 아스날 팰리스, 뉴캐슬 브랜트포드, 사우스햄птон, 리버풀이고요. 맨유는 이제 홈에서 반 니스텔로이 감독 대행 체제에서 레스터시티의 5대2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카세미르 선수의 원더골 포함해서 전반 4골이 있었고요. 카세미르 2골, 부페 2골, 가르나초 1골에서 5골 넣고 대승을 했습니다. 아모린 감독 선임이 아직 공식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 만일 아모린 감독이 오면은 바니스텔로이가 떠나지 않겠냐. 나이도 9살인, 8살인가 더 많을걸요? 바니스텔로이가? 국적 다르고 2년도 없을 텐데. 어쩌면 이게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휘봉을 잡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말 경기 첼시전까지 아모린 감독 오피셜이 안 뜬다면. 현지 언론에서는 바니스텔로이가 수석 코치 제의를 하면 아모리모 메뉴에 남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긴 하는데 제 생각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을까. 아모린 감독도 본인도 굉장히 좀 모험적인 그런 커리어 이동이기 때문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8강 12월 16일 있는 그 주간에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무조건 뭐 아모림 감독이겠죠? 맨유가? 네, 아무튼 이 경기 요거 이기면은 또 굉장히 또 카라바오컵 우승에 대한 또 썰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손흥민의 프로 첫 우승 가능성 남아있는 채로 맨시티라는 거함을 잡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